안녕하세요. 오늘은 109회 세무회계 2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2번.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짜 틀렸죠.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고요. 영리내국법인만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번이 틀렸고, 근데 참고로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여도 소득이랑 양도소득은 이제 납세 의무를 또 지게 됩니다. 청산소득은 아니지만. 3번 영리외국법인은 국내 원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4번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맞습니다. 2번.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후에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게 틀렸는데 이제 이사하고 납세지 변경되고 15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하고 15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납세지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맞습니다. 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상여, 2번 기타 사유효출, 3번 기타 소득, 4번 배당. 네, 당연히 2번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사유효출은 원천징수 할 수가 없죠. 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서식에 기재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적을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자적을은 유보죠.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 관리하는 표를 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접대비 한도 초과액. 유보 아니죠. 유보 아니고 2번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유보죠. 유보입니다. 3번 비정기부금. 유보 아닙니다. 4번 렌트함 업무용 소유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유보 아닙니다. 2번이죠.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입금의 기속 시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품 판매, 그 제품을 인도한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의 양도, 대금청 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맞습니다. 3번 상품의 시용품에 상대방이 그 상품에 대한 구입대금을 지급한 날 아니고요. 의사를 표시한 날입니다. 3번이 틀리네요. 4번 자산의 위탁 매매,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한 날. 맞습니다. 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의 송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업무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익과 관련된 비용을 송금불산입한다. 맞습니다. 유보 처리하죠. 2번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액 주주인 임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 관련된 지출금은 송금불산입한다. 소액 주주 임원이 사용하고 있다면 송금산입입니다. 소액주주 혹은 소액 주주인 임원 혹은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송금산입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송금불산입한다. 맞습니다. 4번 환경매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에 비치한 서화 및 골동품은 업무관 자산에서 제외한다. 맞습니다. 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 수은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업무용 수은차에 해당하는 수은차로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 수은차 관련 비용은 전에 송금불산입한다. 맞습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보험에 가입해야지 송금 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송금불산입니다. 2번 업무용 수용자의 은행 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이 연간 1,200만원까지 인정된다. 1,200만원까지 아니고요. 1,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3번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업무용 수용자의 감가상비 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했다. 그러면은 일반 한도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0이 아니고 400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업무용 수용자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과 정리율법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방법으로 하면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한 경우 정액법을 의한다. 틀렸죠. 법의 무조건 정액법으로
저희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네. 7번 정답은 1번이었어요. 8번. 다음은 한국이 2023년에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이다. 한국의 정관에 의한 급여지급 기준 상여금이 급여 기준상 상여금이 급여의 30%로 규정된 경우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이 되는 인건비 금액은 얼마인가? 당연히 사용인의 급여와 상여금은 전부 다 송금 산입됩니다. 그래서 사용인은 계산할 필요 없고 대표이사만 계산하면 되는데 저희 급여의 30%로 규정되었대요. 그러면은 1억에다가 곱하기 30% 계산하면 3천만 원이겠죠? 근데 사용권 5천만 원 받았네요. 그러면 이거 차이 나는 금액 2천만 원이 송금 불산이 됩니다. 네, 2번이 정답이죠. 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 방법에 감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비 자본적 지출 맞고요. 2번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이거 자본적 지출 맞습니다. 3번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이거 수익적 지출입니다. 틀렸고요. 4번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자본적 지출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10번. 다음 중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 원가법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법 재고자산은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맞습니다. 2번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맞죠. 3번 후입선출법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맞네요. 정답은 4번인데요. 볼게요. 총평균법.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 시제 금액을 장부 시제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이거는 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이죠. 총평균법은 기초랑 기말에 이제 기초랑 기말 다 합쳐가지고 그냥 한번 단가를 그냥 총평균 하면 돼요. 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하는 건 이동평균법입니다. 네,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은 충당금은 무엇인가? 1번 대출급 충당금, 2번 하자보수 충당금, 3번 압축계정 충당금, 4번 대순충당금. 이 중에 인정되지 않는 건 하자보수 충당금입니다.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중간연합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2번 중간연합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새로 설립 법인은 중간연합세액 납부 의무 없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중간연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맞습니다. 1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 서류가 없는 경우에 추계 결정해야 되고요. 2번 기장의 내용이 시설 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네 추계 결정해야죠. 3번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추계 결정해야 되고요. 4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이거 틀렸죠. 이거 추계 결정 사유 아니고요. 수시부가 결정 사유입니다. 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맞습니다. 2번 제조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틀렸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제품 완성 장소이죠. 3번 건설업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맞습니다. 4번 무인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맞습니다. 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을 사업 개시로 보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을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16번 다음 중 부가가치법상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국민주택의 공급, 2번 상가의 임대, 3번 주택의 임대, 4번 토지의 공급. 네, 과세 대상 거래가 해당하는 건 2번밖에 없네요. 상가의 임대입니다. 17번 다음 중 부가가치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1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이고 포함 안 되고요. 2번 반환 조건부, 형기 대금과 보장 비용. 네, 반환 조건부래요. 보증금 같은 거죠. 과세 표준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3번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이거 포함됩니다. 할부 판매는 이자까지 해가지고 공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장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공급을 받죠. 4번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관련되면 포함돼요. 근데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18번 다음 중 부가가치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업무와 관련된 접대 및 그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네, 불공제이죠. 2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3번 자사 직원에게 지급할 명절 선물용으로 구입한 물품의 매입세액 이거 공제됩니다. 이거 공제돼요. 4번 비용음료 승용 자동차 2000cc 초과의 구입과 인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네. 19번 다음 중 부가가치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상호주의에 의한다. 맞습니다. 2번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면세 사업자는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면세 포기를 해야지 그 매입세액을 돌받을 수 있어요. 3번 면세 사업자는 생계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요. 세금 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어요. 4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니에요. 소득세법상 사업자인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승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모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1번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그 사용인에게 근무복으로 지급한 경우, 2번 과세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거 재화의 공급입니다. 이거 재화의 공급이에요. 네, 과세사업을 위해 그러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은 거죠.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면세사업에 사용했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으로 양도하는 경우. 4번 주어 사업장 총괄납부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생계연사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자기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네, 이거 전부 맞습니다. 21번 다음 중 부가가치법상 생계연사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미용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번 무인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3번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 4번 내구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생계연사 발급 무조건 해야 되는 건 4번이죠. 1, 2, 3번은 생계연사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주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2번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3번 간이과세자도 의제 매입세 공제가 적용된다. 안 됩니다. 4번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에 대해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의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왔죠. 2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2번 법인사업자와 간이가세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가세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3번 연간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으로 한다. 맞습니다. 4번 공제 금액은 발급금액 또는 결제 금액의 1.3%로 한다. 맞습니다. 2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신고한 납부에 관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분납 규정이 없어요. 2번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외한다. 맞습니다. 네, 이미 신고한 거니까 제외해야겠죠.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합금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2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공급시가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 발급하는 경우 공가액이 2% 맞고요. 2번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가액의 1% 맞습니다. 3번 세금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경우 1% 맞습니다. 4번 전자세금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종이세금연서 발급하는 경우 공가액의 2% 아니고요. 1%입니다. 4번이 들었네요. 2부 2부가 아니고요. 네, 주관식 문제가 있죠. 네. 다음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회 접대모였던 경조금의 경우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규정상 3만 원입니다. 3만 원. 네, 3만 원이고요. 27번. 다음은 4월에 기계장치 A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법인세법상 정일법에 따른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시오. 단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괄호 1번 기계장치 A의 취득가액은 1억,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6천만 원이다. 괄호 2번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하면 정일법 상각액은 상각률은 0.3이다. 3번 기계장치 A의 상각 부인액은 1천만 원이 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1억 빼기 감가상각 누계 더하기 상각 부인액 곱하기 0.3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00 나와요. 네, 정답은 1,500입니다. 28번 다음은 대전의 제2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업무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송금불 산입액을 계산하기 위한 업무보관 자산 관련 적수를 구하시오. 정기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 500만 원을 단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고 있다. 네, 2023년 1월 1일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금액 500만 원이 있으며 단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2023년은 365일이다. 그러면 500만 원 더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곱하기 365일이니까 365일 곱하면 돼요. 그러면 네 36억 5천이겠죠? 네, 36억 5천입니다. 네, 29번 부가가치법상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네, 제조업, 떡, 방감 제외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괄호로 한다. 104분의 4죠? 104분의 4입니다. 30번 부가가치법상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에 관한 세무상은 그 조기환급 기간별로 그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15일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좀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것도 많이 나오죠. 네,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1부 마치고요. 2부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세 의무자란 이 납부 의무가 있어야지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죠. 1번 연대 납세 의무자, 2번 제2차 납세 의무자, 3번 원전인수 의무자, 4번 납세 보증인. 이 중에 납부 의무가 없는 건 3번 원전인수 의무자입니다. 원전인수 의무자는 이제 말 그대로 돈을 잠깐 맡아두는 입장인 거지 납부 의무는 없죠. 네. 2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연장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기한 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장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의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기한의 연장은 납세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3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납부의 고지, 녹촉, 강제 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틀렸고요. 등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등기가 원칙이에요. 등기가 원칙이어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맞습니다. 4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사업자 등록을 한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맞습니다. 2번 명부상 주주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1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지라도 2인 이상이 동업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실제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4번 명의신탁 무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 납세 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다. 틀렸는데요. 명의신탁자입니다. 신탁자. 네. 5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의 정지사유가 아닌 것은 1번 교부청구 중의 기간. 네, 1번이죠. 이거 중단사유죠. 중단사유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중단사유가 이제 교부청구, 압류, 고지독촉 이런 거 있잖아요. 2번 세무공무원이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맞습니다. 3번 세법에 따른 업무 연납 기간. 맞습니다. 4번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맞습니다. 6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2번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 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납세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포함되죠. 3번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4번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 등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7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는 해산한 법인에 확정된 국세뿐만 아니라 부과될 국세도 포함한다. 맞습니다. 2번 청산인은 그 해산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아니죠. 청산인이 분배 인도받은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 2번이 틀렸어요. 한도 있어요. 한도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재산을 분배받은 자의 경우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4번 제2차 납세 의무의 한도로 하는 재산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맞습니다. 8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세무상은 국세환급금을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틀렸죠.
자진 납부하면 동의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자진 납부했으니까요. 네, 2번. 상속세를 물납한 후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 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납세자는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맞습니다. 9번. 다음 중 국세규모법상 심사 청구 시 각하 결정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심사 각하 결정. 각하는 제가 소송 요건이 안 맞으면 각하라고 했죠. 1번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 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맞습니다. 2번 심사 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경우. 90일이 지났다면 각하 결정인데 90일이 안 지났죠. 그래서 2번입니다. 3번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 4번 국세기준법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법을 청구하는 경우. 10번 다음 중 국세기준법상 과세존속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번 회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3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한 경우. 4번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과세존속부 심사는 유권해석이죠. 4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국세기준법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무 및 같은 과세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사의로 옳은 것은 1번 조세탈루에 원래는 재조사를 할 수 없어요. 1번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재료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조세조사를 할 수 있고요. 2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조사 할 수 있습니다. 3번 2개 이상의 과세기관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맞습니다. 4번 단순 탈세 제보에 의한 경우. 이 경우엔 재조사 할 수 없어요. 3번이 맞네요.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사업을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아니고요. 사업 폐업해도 12월 31일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자소득 금액의 필요공개는 인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다. 맞습니다. 3번 신탁업법에 따른 공신탁 이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이자소득이다. 맞습니다. 4번 사업용 자산에 대한 보장성 보험인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이다. 틀렸고요. 사업소득입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1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 가격과 그 부대 비용. 맞습니다. 2번 성급비용 성급금은 자산입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어요. 3번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재산세. 4번 종금액 금액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겠죠.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서화를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맞고요. 2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맞습니다. 3번 국외에 속지 않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 무조건 과세죠. 4번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군인한테 주는 건데 비과세 해야겠죠. 16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의 실제 발생한 필요공비가 없는 경우 다음 중 가장 높은 필요공비가 인정되는 것은 1번 강화권, 어업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이거 필요공비 60% 인정됩니다. 2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재산금. 이거 80%입니다. 필요공비가 80%예요. 3번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적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거 60%입니다.
4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이거 60%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필요금비니까 2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장부기장 및 빚지 의무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2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손실분배 비율에 따라 발분한다. 맞습니다. 3번 공동사업 합산 과세 시 주된 공동사업장의 판정은 공동사업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틀렸고요.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이제 하게 되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는 각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맞습니다. 네, 1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벌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결손금은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 소득 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맞습니다. 2번 천대지변 등의 사유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한 거는 결손금 공제할 수 있어요. 3번 상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틀렸죠. 상가 건물은 불가능하고요. 주택에서 만약에 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거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4번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그 금융소득 중 원천지수 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맞습니다. 1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의 추가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한 명당 연 100만원. 맞습니다. 2번 장애인의 경우 한 명당 연 200만원. 맞습니다. 3번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맞습니다. 4번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 직계존속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 100만원. 배우자 공제는 50만원입니다. 네, 배우자 공제가 아니고요. 이게 부녀자 공제죠.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입니다. 2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네, 사업소득만 있으면 기부금 세액공제 안 돼요. 네, 2번 사업소득 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신규 사업자가 간편정보를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간편정보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하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납입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2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2번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적용한다. 7세가 아니고 8세입니다. 8세. 2번이 틀렸죠. 3번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4번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미양에 따른 자녀세 공제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2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옳은 것은 1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이자소득이 아니고 배당소득이죠. 2번 비영업 대금의 이익. 기타소득 아니고 이자소득이죠. 3번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기기장치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맞습니다. 4번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퇴직소득 아니고 기타소득입니다. 퇴직 후에 행사했으면 기타소득이고 퇴직 전에 행사했다면 근로소득이죠. 2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한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 차익과 세액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이나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3번 사업용 계좌 신고 사용 불선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적용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다음에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이 잘못된 것은 1번 비영업대 금액이 100분의 25 맞습니다. 2번 공적연금 소득 기본세율 맞습니다. 3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100분의 6 맞습니다. 4번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보험자료 제외 100분의 5 틀렸는데요. 100분의 3입니다. 3. 2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비과세입니다. 네, 2번 출장근로 사업자의 배당소득 이거 종합과세죠. 이거 종합과세입니다. 3번 복권 당첨금 이거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이죠. 4번 일용근로자의 급여와 분리과세되는 근로소득이죠. 네. 주관식 문제 볼게요. 국세기본법상 아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을 숫자를 쓰시오. 고지할 국세, 인지세 제외 및 강제징수를 합친 금액이 몇 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네, 만원입니다. 만원 미만이면 소액부 징수라고 하죠. 네, 만원이면 그 금액은 없는 거로 봐요. 27번 국세기본법상 아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을 숫자를 구세시오. 과세표준 신고날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경정정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8번 소득세법상 아래의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문제 대상자 중 장애인의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얼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한 줄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네, 장애인 전용 이거 100분의 15입니다. 일반 보험은 100분의 12입니다. 근데 이제 근로소득만 돼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9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김한국씨 사업소득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은 몇 원인가? 제품 매출액 8천만 원 더하고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1,000만 원 더하고요. 사업 관련 재산세 환급액 500만 원 더하고요. 그러면 8천 더하기 1,000 하면 9천 9천에다가 500만 더하면 9,500이네요. 네, 30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관한 내용이다. 아래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적으시오. 총 수익금액이 얼마 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분리과세 선택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네,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주택임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09회 세무회계 이급 문제 풀어봤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